오늘 제가 제라늄들 물도 주고 잎도 다듬고 하다 보니까 잎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오늘은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상관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 저런 현상 보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해볼까 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런 애들. 오. 청님도 이거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합니다. 이게 저는 어떤 건지 알아서 이제는 걱정을 안 하는데 저도 초반에는 이거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얘 병들은 거 아닌가. 이게 생장등이 가까이 있어서 탄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기온 때문에 발생하는 아.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가을 되면 그 단풍이 지잖아요. 네. 똑같아요. 단풍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면서 본래는 녹색이 덮어야 되는데 녹색이 덮은 부분을 덮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부분이 올라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요런 빨간색은 안토시아닌이라고 얘기하는 빨간색이거든요. 근데 요런 색 같은 경우는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은 그 위에 엽록소 형성이 늦어지면서 밑에다 이렇게 쫙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렇다 뭐 이러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얘는 그냥 한번 거쳐가는 거예요. 거쳐가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잘라주면 됩니다. 그런데 자르기 좀 아깝지 않나요? 제가 그럴 줄 알고 못 자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나름을 또 즐기는 그런 게 있어요. 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돼요. 어. 저절로 이제 말라요. 말라. 우리 낙엽 말라서 떨어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쯤에 자르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잘라주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다 똑같진 않아요. 어떤 애들은 여기 좀 심한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아예 없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어떤 애들이 좀 많이 걸리느냐면 자 여기 볼게요. 얘 이름이 다이아몬드 프레이셔고요. 얘는 K 프리티 우먼인데 얘네 둘 다 보면 털을 만져보면 약간 비슷비슷해요. 그러게요. 털 보송보송하죠? 네, 보송보송해요. 네, 거의 비슷한 요 현상이 같은 애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별로 잎의 특징에 따라서 그런데 일단 봤을 때 약간 스웨이드 가죽처럼 털이 보송보송한 얘들한테 유난히 요 현상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애들하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식물등 밑에 있으면서 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현상들이 보이는데 자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얘도 약간 이렇게 보면은 탔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잠시만요. 보면은 이렇게 탄 게 보이시죠? 그리고 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탔는데 얘가 둘 다 오렌지 크리미로 같은 하나는 이루다 하나는 보니페이스 버터플라이거든요. 근데 꽃이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잎도 비슷해요. 어떤 게 비슷하냐면 이렇게 줄무늬가 선명해요. 다른 애들보다. 근데 요런 애들이 유난히 식물등 밑에서 좀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얘는 좀 많이 탔어요. 여기 심지어 많이 탔고 얘는 이제 막 타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데 보면 약간 뭔가 빳빳해진 느낌도 좀 있고 여기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울긋불긋하게 변하죠. 그런데 이것도 참 희한하게 요 종류 아이들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예 반응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냐? 아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애들이 생장하고 이런 거에 문제가 되진 않고 그냥 단순히 잎이 좀 울긋불긋해서 보기 싫은 정도지 건강함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꽃도 아주 제대로 잘 피워주고 있고 잎 성장 상태도 좋고요. 다 좋아요. 이렇게 휘어지는 경우들 있죠.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옆에 있는 빛을 얘가 가려져서 위에 있는 빛을 다 먹다 보니까 지는 나름대로 탔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애는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든 더 먹어보려고 어차피 얘가 가려서 안 되니까 옆으로 먹어보려고 빛을 이렇게 잎을 오므라뜨려서 옆으로 들어오는 빛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제라늄은 빛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라서 어떻게든 받으려고 참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거에 반해서 얘는 이제 많이 먹다가 여기에 식물등 이제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보면 탄 이유가 그렇게 된 거고요. 또 잎이 특징이 뭐냐면 얘는 이렇게 접혀졌잖아요. 얘는 반대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해파리 현상. 근데 제가 지켜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잎의 성장이 굉장히 빨라지면 이런 현상들이 나오더라고요. 성장이 굉장히 빠를 때 나타나고 반대로 성장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가면 잎이 이렇게 약간은 오므리듯이 이런 식의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한참 여기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잎들을 보면 얘들이 어떤 상태에 있구나를 딱 알 수 있죠. 요런 거 이제 보기 싫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떨어내는 거예요. 요렇게 떨어내는 거를 보고 얘가 무슨 병 걸렸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제라늄은요 밑에 잎서부터 필요 없는 것들을 떨어내요. 그러면서 이제 위에가 새로 건실한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특히 요즘에 잎들이 얘도 지금 상당히 크잖아요. 엄청 커요. 엄청 크죠. 상당히 큰 애가 이런 애도 있어요. 이거 잘라줘야 돼요. 어째요? 막 이런 얘기들. 너무 크죠. 진짜 커요. 밑에 있는 애가, 그래서 이런 애들 밑에 보면 이렇게 휘어진 애들이 보여요. 왜냐하면 얘도 먹어야 되니까. 그럼 얘를 잘라주든지 얘를 잘라주든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전부 다 안 자르려고요. 이유는 뭐냐면 잎은 공장이에요. 뭔가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고 하는 공장인데 잎을 너무 많이 잘라놔 버리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적당히 잘라주시기도 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 누렇게 된 잎 말고는 저는 안 잘라준다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요. 근데 오늘 자르려고 제가 준비한 아이가 있어요. 얘입니다. 얘 이름이요 피멍이들단데요. 이제 꽃이 지고 있어요. 그 유명한 피멍이들단데, 자, 얘 형태를 볼게요. 새순이 자라나와서 어느 정도 다 자랐어요. 그런데 얘들이 성장하는 데까지 도움이 됐던 애들이 이 큰 잎들이거든요. 근데 이 큰 잎들이 처진 것 같이 보이죠? 시들어서 처진 것 같죠? 한번 만져보실래요? 뭐 그냥 상태가 너무 싱싱한 애들이에요. 싱싱한데? 아주 싱싱해요. 그런데 네. 이제 얘들이 이제 자라는 데 있어서 얘들이 도움을 많이 주긴 했지만 이제는 한번 물러나도 될 것 같은 그런 시기죠. 그냥 봐도.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잘라주셔야죠. 이런 경우에는 한번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 자르니까 작은 잎만 딱 남네요. 그죠? 이 작은 잎들이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얘들이 자체적으로 뿌리에서 끌어올려서 증산작용하고 광합성 작용하고 다시 뿌리로 그 탄수화물 내려보내고 하는 작업들을 얘들이 이제 담당해서 가는 거예요. 세대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해줘야 될 게 뭐냐면, 꽃이 졌잖아요. 네. 꽃이 졌는데 얘는 이제 아직 수정도 못한 상태에 졌단 말이에요. 얘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로 그 영양분 올려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꽃도 한번 잘라주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야, 이게 아까 걔였나 싶다. 진짜 이렇게 변하죠. 이제 이 상태로 이제 성체가 돼가는 건데, 이렇게 댕강을 했을 때 가장 모범적으로 자라는 케이스가 이제 이런 경우예요. 이파리 크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태다. 이 상태에서는 아직 자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직 얘들이 조금 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꽃눈이 아직. 꽃눈도 그렇지만 잎들이, 심지어 이 꽃도 하나씩 올라오고 있네요. 예, 꽃송이도 하나 맺혔어요.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그러니까 불타는 잎 중에 요런 애들 있죠. 요런 애들도 지금 별로 안 이쁘다 싶으면 요런 경우는 잘라주세요. 그냥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잘라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속에서 자라는 잎들이 많이 컸거든요.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한 번씩 잘라주시고. 이렇게 되면 다 정리가 됐죠. 자, 그리고 요즘 고민 중에 이거 있으실 거예요. 요런 잎들. 그물처럼 된 거. 얘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이게 이제 칼슘 부족이다, 뭐다, 뭐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 많을 텐데, 그런 거보다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소 부족 현상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들이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그걸 감당을 못해서 색소를 못 만들어내서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잠깐 스쳐가는 현상일 뿐이에요. 이제 내가 변이, 신종이 만들어졌다, 막 이렇게 그러실 필요 없어요. 백화 현상이랑은 또 다른 건데 어찌 보면 맥락은 비슷할 거예요. 백화 현상도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하얀색 잎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얘들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영양소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나쁜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스쳐가는 현상이에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새로 나온 잎이 다시 시간이 되면 저절로 녹색이 채워져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녹색이 막 채워지는 과정인 거죠. 다 이렇게 돼서 꽃이 지금 아주 튼실하게 잘 피고 있잖아요. 아주 건강한 아이거든요. 이런 건강한 상태인데 요것 때문에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중간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걔도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애들도 있어요. 이 이름 아이비 종류인데요.
클락 오데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클락 오데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런 무늬가 있어요. 그런데 클락 오데이도 어느 상태가 지나면 아예 녹색인 잎들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어찌 보면 성장이 빠를 때만 이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는 이대로 굳히기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클락 오데이의 특징으로 저희가 잡거든요. 근데 얘 보세요. 또 날씨가 추우니까 얘도 이렇게 핑크색을 띱니다. 어떤 분들은 내 거는 핑크색이 나와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핑크색은 햇볕 잘 들고 그러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고, 요거 말고 엘레칸테 아이비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이제 핑크색이 또 물들죠. 걔는 햇볕이 잘 들면. 요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거랑은 조금 다른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 안드레아스 로즈버드인데요. 얘는 본래 종특이에요. 이렇게 끄트머리가 노랗게 되는 게 종특인데, 그러니까 그 종의 특징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보면은 얘도 노란색으로 한참 성장했을 때 노란색으로 됐다가 점점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잎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잎이 찌글찌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에 네. 이런 애들 좀 보이죠. 이게 쭈글쭈글해지네. 요런 애들, 그런 애들은 그냥 잘라주세요. 요런 애들은 다시 펴지진 않아요. 그러지 않고 못생겼는데 잠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잎이 없는데 막 자른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잎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그 정도 잘라주시면 역할은 해요. 단지 보기 싫어서 그런 것 뿐이지. 이 아이도 날씨가 추워서 그래요? 날씨가 추워서 제가 보기엔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변이 아닐까?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그러진 않고요. 또 새로 나오는 잎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냥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별의별 일들이 많은데 그중에 이 현상은 정말 이거는 좀 아웃 아니에요? 정말 이만해. 라라마졸이에요. 라라마졸인데, 와, 제가 일부러 그냥 놔두고 있어. 이거 호박잎이지, 이쯤 되면. 이건 아홉잎이 아니라 이건 호박잎이지. 다른 애들 몇 개야, 도대체. 몇 개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냥 놔둬봤어요.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려고. 이거보다 더 큰 게 있는지. 그런데 이 라라앙드레가 꽃을 좀 크게 피우고 화려하게 피우는 아이라서 아마도 이렇게 놔두면 좀 더 화려하고 큰 꽃을 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즘에 이렇게 잎이 커지고 있다는 건요, 굉장히 좋은 현상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얘들이 살만한 환경이 됐고 빨아먹을 빛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빨갛게 되는 거, 그건 빛의 영향이 아니라 그거는 기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기온도 잘 지켜주고 빛도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와, 근데 다시 봐도 장난이 아니네. 다시 봐도 장난이 아니에요. 대신에 이렇게 크게 하니까 이렇게 꽃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얘도 지금 안에서 지금 꽃대가 올라오려고 그러거든요. 여기 동그란 거 하나가 생겼어요. 이제 곧 예쁜 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잎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뭐 청님 혹시 잎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이게 뭐 이렇게 이 큰 애들 여기가 지금 이 해파리 현상, 얘도 지금 해파리 현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좋은 건가요? 좋은 거예요. 한참 성장이 빠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백질이라고 하셨잖아요. 질소, 질소질. 이게 꽃대를 이렇게 딱 잘 물려서 크게 키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꽃이 예쁘고 크게 자라려면 덩치도 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제라늄이 1년 차보다 2년 차가 더 예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2년 차 정도 되면 몸이 좀 커지거든요. 그럴 때 꽃을 물었을 때 더 뭐라고 해야 되나, 튼실하고 예쁜 꽃들이 나오는 것처럼 덩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1년 차에서 제가 꽃을 크게 피워도 힘들더라고요. 힘든데 덩치가 크니까 잘 나오더라. 그러니까 잎이 좀 커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무조건 다 잘라내지 마시고 상황 보셔서 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다 잘라내야 되는 줄 알고선 잎만 조금만 누르게 잘라주고 막 좀만 커도 잘라주고 막 이러시는데, 그거는 결국은 영양분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초반에 막 한참 저기 할 때, 입문할 때 많이 잘랐던 걸로 기억나요. 그때 저한테 많이 혼났잖아요. 네. 그렇게 잘라놓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안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 잎들 살아있을 때 그대로 잘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특히 이제 그 골드립들 있죠. 골드립들 같은 경우 햇빛의 직사광선, 그러니까 햇빛이 막 직접 맞닥뜨리는 거에 놓지 마세요. 그러면 잎이 누래져요. 얘들은 다 이런 녹색 잎보다
햇볕을 좀 덜 받아야 되니까 약간 더 뒤쪽 그늘 쪽으로 이렇게 놔주시는 게 좋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모든 영양, 그러니까 그 정도 햇빛으로도 모든 거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들이니까 너무 가까운 데 놓지 마시고요. 요즘은 뭐든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제가 정리를 하다가 재밌는 얘기 있으면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 내일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